죄송합니다만 아이는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면접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열로 달아올라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모인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면접장에 애를 데리고 오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우를 아는 팔이 저려왔지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직원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장님. 이쪽 지원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서연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움과 아픔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의 진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날 새벽 4시 엄마! 엄마! 지우의 울음소리에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의 어둠 속에서 아이를 찾았어요. 지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우리 지우 또 열이 났구나.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체온계로 재어보니 38.5도, 또다시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 줄게. 조금만 참아. 서연은 서랍에서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약통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겨우 한 번 분량만 남아 있었죠. 내일 약국에 가야겠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정말 끝이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어요. 지우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했으니까요. 자, 우리 지우 약 먹자. 지우는 쓴 약을 겨우 삼켰습니다. 작은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엄마가 토닥토닥 해줄게.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등을 리듬감 있게 토닥였어요.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는 서연이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3억이라는 빚만 남기고요. 서연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던 때였어요. 아빠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은 채권자들 뿐이었습니다. 딸이면 아버지 빚을 갚아야지. 도망가지 마. 그들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잠은 다 잤네요. 오늘이 면접이구나. 제2그룹 디자인실 공개 채용. 서연이 마지막으로 건 희망이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안정적인 월급, 회사 타가소, 의료보험, 지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었어요. 서연은 지난 3년간 편의점 야간 알바와 디자인 외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자주 아픈 지우의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이번엔 꼭 붙어야 해. 꼭. 서연은 품에 안긴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지우를 위해서라도 꼭 해낼 거야.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타가소 원장님이었어요. 서연 씨, 죄송한데요. 오늘 타가소 임시 휴원이에요. 원장인 제가 독감에 걸려서.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정상 운영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늘이 면접인데. 오후 2시 제2그룹 본사 33층. 지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들과는 왕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생활에 바빴죠.
어떻게 하지? 서연은 자고 있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볼이 발그레한 아이의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전 11시. 서연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2년 전에 중고로 산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조금 바랬지만 다림질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품은 없었지만 맨 얼굴이 더 깨끗해 보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응, 엄마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우리 지우도 같이 가자. 나도 예쁜 옷 입을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의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작년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준 하늘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였죠. 우리 지우 정말 멋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몸이 여전히 뜨거웠어요.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을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지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2그룹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아이를 안고 가기엔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택시비는 아까웠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우가 보챘습니다. 엄마, 목말라.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서연은 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오후 1시 50분. 제2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재현이도 일하고 있겠지? 4년 전 헤어진 그 사람. 이제는 제2그룹의 부사장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33층 인사팀 면접장과 임원실은 별개 공간이니까요. 엄마, 여기 어디야? 응, 엄마가 일하고 싶은 곳이야. 와, 진짜 높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서연도 잠시 미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3층 버튼을 눌렀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지우를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해. 딩동. 3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제2그룹 인사팀이라는 팻말이 보였죠.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면접 대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서류를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서연이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정확히는 서연이 안고 있는 지우에게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저거 뭐야?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정신이 있나 없나? 서연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달랬어요. 쉬, 지우야.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어, 엄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콜록콜록. 고요한 대기실에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렸어요.
눈빛들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기침을 먹게 하려 애썼죠. 면접 대기자분들 2시 30분부터 순서대로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3년간의 작업물들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며 틈틈이 만든 디자인들, 온라인 외주로 작업한 로고와 패키지들. 이게 전부야.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지우가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린 거야? 예쁘다. 고마워, 우리 지우.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직원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과 지우에게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저기 지원자님? 네. 아이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규정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면접 동안만이라도 안 됩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방해가 돼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지원자들이 속삭였어요. 그러게 왜 애를 데리고 왔대? 비상식적이야. 저러고도 합격하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를 아는 팔이 떨렸어요. 아이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 응, 집에 가자.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무슨 일입니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4년 동안 꿈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4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얼굴, 더 깊어진 눈빛, 최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 그 한마디에 4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시선이 서연에서 지우에게로 옮겨갔어요. 열에 달아오른 작은 얼굴, 서연을 닮은 큰 눈, 그리고 저 귀 뒤의 점은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 귀 뒤에 작은 점. 재현도 있고 재현의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던 바로 그 점이 저 아이의 귀 뒤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더 꼭 안았어요. 보호하려는 듯이 면접 보러 왔을 뿐입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서연, 가겠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팔을 잡았어요. 제발. 그 한마디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여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이 지원자는 규정 위반이라. 김 과장, 재현이 여직원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분은 특별 면접 대상자입니다. 네, 하지만 제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재현이 서연을 보았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줘요. 제발.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4년 전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난 사람. 247통의 전화도 323개의 문자도 모두 무시한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지우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엄마 아파. 작은 신음에 서연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먼저 병원부터 가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회사 지하에 의료센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보이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서연은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더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현이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센터에 연락해서 소아과 전문의 대기시켜. 지금 당장. 무거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재현의 눈에 아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요. 부사장님이 직접.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재현과 단둘이 지우를 포함하면 셋이 있다는 게 숨막혔어요. 4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재현도 말이 없었어요. 계속 서연과 지우를 번갈아 보았지만요. 닮았다.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서연을 닮았어요. 하지만 코와 입은 나를 닮았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멈췄어요. 이쪽입니다. 재현이 앞장섰습니다. 의료센터는 작은 병원 수준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부사장님, 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 원장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열이 심한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지우를 진료대에 눕혔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었네요. 독감 같습니다. 열도 39도까지 올랐고요. 위험한가요?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눈으로 재현을 보았어요. 부사장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해열제랑 항생제 처방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나가고 진료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몇 살이에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4살입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4년 전에 헤어졌고 아이가 4살이라면 이름은요? 지우입니다. 한지우. 재현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진료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힘들어 보였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내 아이라면 왜 말 안 했냐고요. 아? 서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247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323개의 문자를 보냈어요. 단 한 번도 답이 없었죠.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회사로도 찾아갔어요. 임신 3개월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사장님은 그런 여자 모른다고.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고. 뭐라고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울 자격은 4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서연, 난 정말. 엄마.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지우 깼구나. 이제 좀 어때? 목말라. 물 줄게. 잠깐만. 서연이 물을 찾는 동안 재현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재현을 올려다보았어요. 큰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작은 목소리가 재현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저씨라니.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라니. 엄마 친구예요. 재현이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요?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질문에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좋은 사람? 4년 동안 연락도 없이 아이와 서연을 혼자 두고 과연 그가 좋은 사람일까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약 가져왔습니다. 이건 지금 먹이시고 나머지는 하루 3번씩 먹이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약을 받았어요. 지우에게 먹였습니다. 쓰지? 조금만 참아. 응. 지우가 약을 삼켰어요. 얼굴을 찌푸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강한 아이구나.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서연, 더 할 말 없습니다. 잠깐만 제발. 재현이 서연의 앞을 막았어요. 뭘 더 원하시는데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연락이 안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이에요, 4년. 혼자서 입덧하고, 혼자서 병원 다니고, 혼자서 아이 낳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마다 우는 아이 달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다니고, 분유값 벌려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서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서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린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4년 동안 그래왔듯이. 돌아서려는 서연을 재현이 잡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247통의 전화를 못 받았다고, 323개의 문자를 못 봤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재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진실을 밝힐게요. 그리고 재현이 지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흔들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010-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서연이 번호를 불렀어요. 재현이 급하게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곧 연락할게요. 꼭. 서연은 대답 없이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4년 만에 만난 서연. 그리고 그의 아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서연과 지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겁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재현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운명의 재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4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4년 전 제2대학교 봄축제.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서연은 플리마켓 부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액세서리들을 테이블 위에 예쁘게 진열했어요. 어서 오세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예요. 밝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다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벌써 3시간째였어요. 팔린 건 팔찌 하나뿐이었죠. 역시 어렵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디자인학과 3학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액세서리 판매였어요. 밤새 만든 작품들인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거 전부 얼마예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 그런데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네, 전부요? 네, 여기 있는 거 다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사실 건가요? 50개가 넘는데 얼마든 상관없어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장난인가 싶었죠. 저기 혹시 장난치시는 거라면. 장난 아니에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정말 예쁜데요. 만드신 분이 재능이 있나 봐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떨리는 손으로 액세서리를 포장했어요. 총 35만 원입니다.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가 해결되는 금액이었죠. 남자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남자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남자를 봤습니다. 저를요? 네. 괜찮으시다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플리마켓을 정리하고 둘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죠. 저는 최재현이에요. 경영학과 4학년입니다. 한서연이에요. 디자인학과 3학년이고요. 디자인학과라. 그래서 액세서리가 그렇게 예뻤군요. 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 만드는 거였어요. 생활비 때문에 시작했는데. 생활비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벌어야 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둘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보이는 자리였죠. 재현 씨는 왜 그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재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꿈이요?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져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더 고맙죠. 예쁜 액세서리도 얻고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재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은 여전히 흩날렸죠. 저기 혹시 재현이 말을 꺼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점심도 함께 먹었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재현은 서연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무엇보다 서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어느 날 재현이 스케치북을 들고 왔어요. 뭐예요? 내가 디자인한 액세서리로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로고도 그려봤어.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재현 씨가 그린 거예요? 응.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재현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웃게 해주고 싶다. 3개월이 흘렀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둘은 연인이 되었어요. 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었죠. 서연아.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던 재현이 말했어요. 응? 나 할 말이 있어. 재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 제이그룹 후계자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이그룹? 그 대기업 제이그룹? 응.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시고 어머니가 부회장이야.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이그룹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백화점, 호텔, 건설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였죠.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처음엔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너한테는 최재현이라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었어. 재현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냥 널 사랑하는 남자로. 서연은 재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나도 재현 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응. 내가 사랑하는 건 제이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최재현이니까. 재현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아. 재현이 속삭였어요. 응? 평생 함께하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평생 함께하자. 그게 두 사람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서연아,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재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급하게 부르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서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걱정이 됐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재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죠. 저기 최재현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한서연이라고. 재현 씨 친구예요. 경비원이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도도한 표정. 최영숙 부회장이었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서연 씨죠? 네. 재현이한테 들었어요. 교제한다고. 최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영숙이 다리를 꼬았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만날 여자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S그룹 회장 딸이에요. 두 집안의 결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죠. 하지만 재현 씨는 재현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최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현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재현이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네.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재현 씨가 아무 말 없이 떠날 리 없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최영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재현이를 위해서라면. 서연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재현이가 날 버릴 리 없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247통. 하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323개. 재현아,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자. 사랑해. 기다릴게. 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토가 나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설마,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 양성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재현이 아기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어요. 재현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이 소식이라도 알려줘야겠어. 서연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제2그룹 본사로 찾아갔어요. 최재현 부사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못 만나십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님, 이쪽입니다. 직원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계속 부사장님을 만나겠다고 하시네요. 경비원이 서연을 보았어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저 정말. 부사장님은 그런 여자 모르신답니다.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서연은 쫓겨났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 여자? 내가 그런 여자였구나. 서연은 터벅터벅 걸었어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날부터 서연은 재현을 잊기로 했어요. 아니, 잊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10개월 후,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작은 얼굴이 재현을 닮았어요. 특히 코와 입은 똑같았죠.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요. 한지우. 지킬지 친구 우. 재현과의 추억은 지워도 이 아이는 평생 지키겠다는 의미였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만실에는 서연과 아기뿐이었습니다.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기 아빠가 없었죠. 지우야. 서연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약속해. 아기가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길에 서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우와 나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혼자 좁은 원룸에서 아기를 돌봤어요. 밤마다 우는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잤죠.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기저귀, 옷, 아기용품,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지우를 볼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서연은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엄마야. 시간이 흘렀어요.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주 아팠어요. 병원비가 계속 나갔죠. 서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디자인 외주도 받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4살이 된 지우가 물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제 와? 글쎄, 언젠가는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 착하게 있을게. 그럼 아빠 빨리 오겠지?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최고야.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던 그 봄날의 약속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할 거라는 걸.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서연이 재현의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똑똑.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숙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영숙이 비서 2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훑어봤죠. 들어가도 되겠죠?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본 최영숙의 얼굴에 경멸이 스쳤어요. 이런 곳에 사는군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영숙이 소파에 앉았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최영숙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당신 아버지 한정수 씨 아시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요? 3억이에요. 네.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빌린 돈.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억 2천만 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셨나요? 당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최영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한 채 도망갔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최영숙은 태연했어요. 여기 차용증이 있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필체도 아버지 것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법적으로 자녀에게 상환 의무가 있어요. 최영숙이 다리를 꼬았습니다. 물론 당장 갚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조건이 있죠. 최영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재현이를 떠나세요.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흔적도 없이. 그건 거절하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겠죠. 최영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현이가 당신에게 연락하려 해도 못 받을 겁니다.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현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최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재현이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일 줍니다. 그 안에 사라지세요. 최영숙이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돌아본 최영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재현이를 붙잡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왜 이런 빚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서연은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어요. 재현을 위해서라도 떠나기로. 사랑하니까. 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더 좁고 더 싼 원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한편 재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재현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네, 아버지. 3개월만 집중해. 그럼 너도 정식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보내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서연에게 연락도 못하고 떠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은 꼭 전화해야지. 하지만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에 전화하기도 어려웠죠.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재현은 서연의 사진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던 중 비서실장 김민수가 보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8월 통화 기록 및 문자 발신 내역. 재현은 눈을 비볐어요. 분명히 매일 서연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기록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재현은 김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비서실장, 이 보고서가 맞아? 네, 부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내가 보낸 문자랑 전화 기록이 하나도 없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건...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어머니가 뭐? 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서연 씨에게 가는... 쾅! 재현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뭐라고? 내 연락을 차단했다고? 죄송합니다. 당장 풀어. 지금 당장. 하지만 부회장님이 내가 부사장이야. 당장 하라고. 재현은 전화를 끊고 바로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그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발이 묶였어요.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최영숙 부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재현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재현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서연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학교도 자퇴했고 원룸도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한서연,
재현은 미친 듯이 서연을 찾아다녔어요. 친구들, 교수님, 아는 사람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서연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때 재현은 몰랐어요. 서연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아기용품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걸, 매일 밤 재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는 걸, 그리고 247통의 전화와 323개의 문자, 그 간절한 외침이 모두 어머니에 의해 차단됐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응애, 응애. 지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서연은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우리 지우, 엄마가 잘 키울게. 작고 따뜻한 아기를 품에 안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아빠 없이도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돈은 계속 나갔고 버는 돈은 한정적이었죠. 서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온라인 디자인 외주를,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몸은 축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지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 사랑해. 서툰 발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서연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지우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재현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지우가 아플 때, 혼자서 응급실에 뛰어갈 때, 아이를 안고 밤새 울 때, 재현아, 내가 있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웠어요. 이미 끝난 사랑이었으니까요. 재현도 이제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S그룹 회장 딸과 결혼했을지도 모르고요. 서연은 몰랐습니다. 재현이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다는 걸, 매일 밤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잠든다는 걸, 그리고 4년 후,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을 나온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품에 안긴 지우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죠. 엄마, 집에 가자. 지우의 작은 신음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응, 곧 집에 갈 거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현이 뒤따라올까봐 불안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이 나가게 해주세요.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쉬며 출구로 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약 놓고 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서연은 약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어요. 지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괜찮아, 우리 지우. 곧 따뜻한 집에 갈 거야. 서연은 지우를 더 꼭 안았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가야겠네.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서연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재현이었습니다. 타요. 아이가 아픈데 지하철로 가려고요? 타요.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지우를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지우가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주소를 말했어요. 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였거든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은 계속 백미러로 서연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우의 귀 뒤를 유심히 봤어요. 저 점은 분명히 최 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갑자기 지우가 재현을 불렀어요. 재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그래.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의 맑은 눈빛이 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4년 동안 서연과 아이를 혼자 두고 지우야, 아저씨 귀찮게 하면 안 돼. 서연이 다급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재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몇 살이야? 4살이요. 지우가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였어요. 재현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4살. 계산이 정확히 맞았어요. 유치원은 다니니? 아니요. 엄마가 돈 없대요. 지우야. 서연이 당황해서 아이를 말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재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이가 유치원도 못 다니고. 차가 좁은 골목에 멈췄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서연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재현도 차에서 내렸어요. 더 할 말은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재현이 서연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 맞죠?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이 숨을 멈췄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 뒤에 점. 우리 집안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서연이 본능적으로 지우를 더 꼭 안았어요. 우연의 일치예요. 서연, 가겠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우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으에, 지우야. 서연이 놀라서 아이를 살폈어요. 지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작은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안 돼, 지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현이 재빨리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병원에 다시 가요. 빨리. 차로 뛰어가는 재현의 팔 속에서 지우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지우야, 눈 뜨고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이 울부짖었어요. 차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지우야, 제발. 서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초조하게 지우를 바라봤어요. 작은 아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급성 호흡 곤란입니다. 빨리. 지우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서연은 따라가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서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현이 서연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이 최고니까. 지우가, 우리 지우가. 서연은 재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재현은 서연을 꼭 안았어요. 4년 만의 포옹이었죠.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할 뻔했는데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재현이 얼른 서연을 부축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리고요? 혈액형이 특이해요. RH-B형인데 이건 정말 드문 혈액형이거든요.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RH-B형이라고요? 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나요? 만약을 위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O형이고 아이 아버지는 말이 끊겼어요. 재현이 나섰습니다. 제가 RH-B형입니다. 의사가 놀란 눈으로 재현을 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아버님이. 네. 재현의 확답에 서연이 흠칫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같은 혈액형 가족이 있으면 응급시 수혈이 가능하니까요. 의사가 떠나고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겠네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혼자서 키운 게, 그게 왜 당신 잘못이에요?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몰랐던 게 잘못이지. 아니에요. 재현 씨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그 247통의 전화와 323개의 문자가 전부 차단됐다는 걸.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셨대요. 서연이 4년 전 일을 털어놨습니다. 최영숙의 협박, 아버지의 빚, 그리고 강제 이별. 재현은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현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힘없이 웃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4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재현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픈 아이 병원비 대느라 끼니도 거르고.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요. 재현이 서연의 야윈 얼굴을 바라봤어요. 4년 전보다 훨씬 말랐어요. 손도 거칠어졌고.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4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듯이.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깨어났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우야. 엄마. 나 또 아팠어? 침대에 누운 지우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서연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우가 재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도 왔네? 응. 걱정돼서. 재현이 지우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지우의 얼굴은 더욱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작은 손을 뻗었어요. 나 아픈 거 싫어. 그래. 이제 안 아플 거야. 재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재현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걸. 지우야.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저씨가 아프지 않게 지켜줄게. 정말? 응. 약속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재현은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서연과 지우를 놓치지 않겠다고.
4년의 공백을 모두 메우겠다고, 진짜 아빠가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도 고르고 안정적이었죠. 서연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죽그릇과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죠. 아침 안 먹었죠? 괜찮아요. 그러다 쓰러져요. 지우한테도 엄마가 필요한데. 재현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죽 냄새가 퍼졌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비서실장한테 들었어요. 4년 전 일. 재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더군요. 심지어 회사 경비에게까지 지시를.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재현을 막았어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4년 동안.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눈물도 없었거든요. 재현 씨,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지우와 둘이서도 행복했어요. 행복했다고요? 재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 아픈 아이 혼자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래도 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이 잠든 지우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때마다,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모든 힘든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재현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미안해요.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현 씨, 서연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우에게 아빠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어요. 재현의 눈이 붉어졌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우가 늘 말했거든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재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있어요. 지우에게도 아빠가 있어요. 재현 씨, 그리고 어머니께도 직접 말씀드릴게요. 모든 진실을. 재현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2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거야? 최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재현이 일어섰어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최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재현아. 최영숙이 소리쳤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현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4년 전 어머니께서 저와 서연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셨더군요. 그게 247통의 전화와 323개의 문자, 모두 비서실을 통해 차단됐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재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서연의 아버지를 협박하셨죠. 뭐라고? 3억이라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서연을 위협했습니다.
최영숙의 몸이 떨렸어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비서실장 김민수의 진술도 확보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재현이 최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하세요. 서연과 지우에게. 내가 왜? 최영숙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런 여자한테 왜 내가 사과를? 쾅! 재현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런 여자가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재현의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만약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재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부사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다른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감히 전 할 수 있습니다. 재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제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의 원룸 앞 최영숙이 차에서 내렸어요. 굳은 표정이었지만 패배감이 묻어났죠.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어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에 들어선 최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더 낡고 초라해 보였죠.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최영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커피라도. 됐어요. 최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욕심이었어요. 어머님, 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최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4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최영숙이 흐느꼈어요. 지우는, 우리 손주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아파서. 뭐가 아픈데요? 최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독감이 심해서 이제 많이 나았어요. 병원비는 힘드셨겠네요. 최영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작은 성의예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지우를 위한 거예요. 제발. 최영숙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최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지우를 볼 수 있을까요? 내일 퇴원해요. 그때 오시면. 정말요? 최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지우의 할머니시잖아요. 최영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 재현과 서연 그리고 지우가 나왔어요. 지우는 많이 회복한 상태였죠. 아빠, 저기 할머니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어제 재현은 지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자신이 아빠라는 것을. 지우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죠. 우리 지우. 최영숙이 달려왔어요. 비싼 옷을 입었지만
얼굴엔 할머니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최영숙에게 안겼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아팠어? 응. 근데 이제 안 아파. 그래, 다행이다. 최영숙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4년 만에 만난 손자였어요. 엄마, 나 이제 할머니도 생겼어.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좋겠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제2그룹 디자인실 신입 디자이너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인사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물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부사장님 여자친구래. 낙하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서연 씨, 제가 교육 담당 이수진입니다.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편하게 수진 씨라고 불러요.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이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 타가소 신청했어요? 네, 덕분에 걱정이 덜었어요. 좋았어요. 저도 5살 딸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워킹맘으로서 통하는 게 많았거든요. 퇴근 시간, 서연이 타가소로 지우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재밌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지우의 밝은 모습에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가자, 아빠가 기다려. 아빠. 지우가 더 신났어요.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행복해 보였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엄마, 내일은 뭐 해?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진짜? 아빠도 같이? 그럼. 야호! 지우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니까요. 2년 후 봄, 제2대학교 채플에는 하얀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잘 들고 있으면 돼? 지우가 반지 쿠션을 들고 물었습니다. 6살이 된 지우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응, 우리 지우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와, 엄마 공주님 같아. 우리 지우도 왕자님 같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준비됐어?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요. 아빠. 지우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네. 재현이 지우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재현의 눈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결혼 행진곡이었죠. 가자, 우리 가족. 재현이 한 손은 서연과 한 손은 지우와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입장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뿐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축복이 가득했어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엄마, 반지요. 지우가 큰 소리로 말해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재영과 서연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4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아빠랑 엄마랑 결혼했어요? 지우가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재현이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야호! 이제 나도 아빠 성 쓸 수 있어? 당연하지. 이제 너는 최지우야. 최지우. 멋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열렸어요. 최영숙도 참석했습니다. 2년 동안 많이 변한 최영숙은 이제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우리 지우,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 지우가 뛰어가 안겼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 진짜 멋있네. 최영숙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예쁜 며느리와 손자를 얻었는데 두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지우야, 학교 늦겠다? 서연이 부엌에서 외쳤어요. 엄마, 나 양말이 한 짝밖에 없어. 서랍 안에 있을 거야.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재현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오늘도 바쁜 아침이네. 매일이 전쟁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제2그룹 디자인실 과장이 된 서연은 이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어요. 아빠, 나 준비됐어. 지우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10살이 된 지우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파이팅? 재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2그룹 최연소 회장이 된 재현이었지만 집에서는 평범한 아빠였죠. 근데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축구 연습 있어. 그래, 아빠가 데리러 갈게. 진짜? 아싸.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각자의 길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서연이 재현의 볼에 뽀뽀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으악, 징그러워. 지우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죠. 그날 오후, 서연은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숙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잘 있지? 네, 요즘 축구에 빠져서 매일 연습해요. 호호, 우리 손자가 운동도 잘하는구나. 최영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부르신 이유가 그게. 최영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 교육비로써 이제 학원도 다녀야 할 나이잖아.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제발 받아줘. 최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서연은 최영숙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가 더 고맙지. 최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4년 동안 혼자서 지우를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최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최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봄날의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빠, 연 진짜 높이 올라갔어. 지우가 연을 날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재현이 지우를 따라다녔어요.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죠. 행복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4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겠죠. 엄마, 같이 하자. 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연을 날렸어요. 우와, 진짜 높이 간다. 우리 지우가 제일 잘하네. 헤헤, 나 천재야.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할머니다. 지우가 뛰어갔어요. 최영숙이 과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지우 배고프지? 응. 할머니 최고. 네 사람이 돗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도 연 한번 잡아보세요. 재현이 연주를 건넸습니다. 어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지우가 최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벚꽃 아래서 웃는 네 사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기다려줘서. 재현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혼자서 지우를 지켜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이 입 맞췄어요. 또 시작이야. 지우가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훔쳐봤죠. 호호. 최영숙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어요. 4년 전 벚꽃 아래서 헤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벚꽃 아래서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